지난 시간에 배웠던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에 이어서 이제 생각 넓히기를 한번 보고 이제 새로운 이제 음함수 미분법이나 역함수 미분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직선 위를 원이 굴러가면서 만드는 자체의 방정식을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최단 강화 곡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렇게 하강할 때 이렇게 직선을 따라서 하강하는 것보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따라서 하강하는 이 공이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리가 더 기니까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얘가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게 되게 신기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는 이제 곡선이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곡선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 상태에서도 많아요.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챌 때도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따라서 하강한다고 하고, 미끄럼틀 같은 거 만들 때도 당연히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따라서 만들면 제일 빠르게 미끄럼틀이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직선을 따라서 원이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원을 따라서 원이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자치를 그리면 이렇게 약간 꽃잎 모양이 나오기도 하겠죠. 하이퍼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하던가, 아니 원 안에서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면 이런 형태의 곡선이 되기도 해요. 에피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곡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선생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기부에 의미 있게 적어줄 수 있겠죠.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는 이거를 매개변수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지금 이 P의 위치를 나타내고 싶은데요. 우리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원이 떼굴떼굴 굴러가니까 이 호의 길이와 이 거리, 원이 움직인 이 거리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 반지름은 지금 R이니까 호의 길이는 R세타가 되죠. 그러니까 이 거리가 R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표현돼요? X는 지금 요만큼이 X잖아, 그치? 그러니까 R세타에서 뭘 빼면 되겠어? 이 길이 R사인세타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R세타에서 R사인세타를 뺀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돼요? 여기 R에서 요거 아니죠. 요만큼을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R에서 R 코사인 세타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매개변수로 나타내봤고, 이거 미분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매개변수로 나타내면서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써봅시다. Y 미분하면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겠죠. 지금 매개변수가 세타에 관해서 표현되어 있으니까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R 사인 세타. 그 다음에 X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돼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분모를 0 만드는 값은 코사인 세타를 1로 만드는 값이에요. 그거는 이 범위에서 생각해 본다면 0일 때와 2파일 때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 두 부분만 빼면은 되는 거죠. 등호를 빼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개변수로 나타난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새로운 미분법 두 가지, 음함수의 미분법과 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음함수라는 용어는 우리가 처음 들어보죠. 자, 이게 어떤 용어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음함수라는 말은 이제 여기 보시면 한자어인데 영어로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implicit, 그래서 암시되어 있다, 내포됐다라는 말이 제일 정확한 표현이고요. 음함수라는 것도 사실은 은함수에서 유래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기다, 은닉하다, 은밀하게 얘기하다, 이럴 때 숨기다는 의미의 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의미냐면 원은 우리가 원이 있어요. 그렇죠? 원의 방정식. 자, 이런 방정식은 함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y 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함수가 아닙니다.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죠. 하지만 이렇게 y 값을 0보다 크다고 제한하면 y는 루트 1-x 제곱이라는 이런 함수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음함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 x, y는 0, 이런 형태의 함수 표현을 음함수 표현이라 그래요. 어떤 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처럼 어떤 구체적인 함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어떤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xy-1은 0. 이거는 음함수 표현이지만 얘를 양함수처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함수인데 2xy-x 플러스 y 이거는 음함수 표현이지만 똑같이 양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함수들은 다루기 어렵습니다. 미분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값을 대입하거나 하기 어려워요. 미분하기도 어렵죠. 근데 이런 상태는 좀 더 그냥 딱 보기 좀 더 간단하죠.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우리가 미분하는 방법을 공부하면 좀 더 쉽게 미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법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음함수의 미분법에서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음함수라는 것은 y는 아니라 이런 꼴을 의미하고 이거 꼴을 바로 그러니까 y로 정리하지 않고 바로 미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에서 했듯이 문자 우리가 왜 du가 필요하면 du를 분모 분자에 곱해줬잖아요. 그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예시를 가져왔어요. 자,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d dx를 붙인다는 뜻이거든요. x에 대해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d dx를 다 붙여줬습니다. x에 대한 미분을 다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텐데 x는 지금 문자가 일치하니까 그냥 미분하면 2x가 될 텐데 여기는 y도 변수인데 x, y 문자가 다르니까 미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뭘 해주냐 하면 dy가 필요한 거예요. 자, 1억 뒤에는 0이 되겠죠. 상수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부분이 미분이 되겠죠. 그래서 2x 더하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더 간단하게 y'이라고 고칠 수 있겠죠. y'. 뭐 dy, dx라고 써도 됩니다. 뒤에는 미분하면 2y는 0 이렇게 해서 따라서 y'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y분의 x고 당연히 y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된다는. 그러니까 기억할 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y는 미분할 때 y' 붙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사용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그냥 dy, dx라는 기호를 알고 있니 이겁니다. 이렇게 미분하면 되죠. 그냥. 얘도 그냥 미분하면 2루트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니까 2를 약분하면 x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이 기호를 알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자, 예제 1번이 음함수 미분법이죠. 미분하면 4x 마이너스 6y 하면서 y'이 더 곱해진다는 거죠. 여긴 0이니까 따라서 y' 어떻게 됩니까? y'은 2x분의 3y 이렇게 되겠죠. y는 0이 아니고요. 이쪽에 쌤이 좀 급하게 넘어왔는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제곱은 1보다 크다라고 범위를 또 정해줘야 되겠죠. 자, 문제 2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쌤이 쭉 한번 풀어볼게요. y를 미분할 때는 y' 생깁니다. 그러면 분모에 x 더하기 2y가 생기고 분자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2번 또 y를 미분할 때는 y'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y'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되면서 y'은 이 마이너스죠. 이렇게 쓰면 되고요. 4번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아, 여기 플러스네요.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예요. 양변에 세제곱을 해주면 식이 간단해졌죠. 이 상태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y'은 3y 제곱분의 1인데 이것은 3하고 y가 뭐죠? 세제곱근 x-2의 전체 제곱분의 1인데 지금 이 지수는 사실은 3분의 1인 거죠. 그렇죠? 근데 3분의 1과 2 지수끼리는 또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2를 안으로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3 곱하고 제곱근하고 x-2의 제곱분의 1이다. 하고 x는 2가 아니다. 여기 있으니까 안 적어줘도 되지만 적어준다고 손해볼 건 없어요. 그다음에 문제 3번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y의 제곱은 x 플러스 이렇게 되고 미분하면 따라서 y 프라임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x 범위는 이렇게 되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y 프라임이에요. y 프라임이 아니라 y 세제곱은 4x-8이니까 그래서 y 프라임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는 2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역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역함수 미분법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 x와 gx 그러니까 gx는 fx의 역함수라 하고 f와 g 모두 미분 가능하다면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고 합시다. 이때 역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 어때요? 1을 넣었을 때 똑같이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x가 된다. 이렇게 역함수 관계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f 합성 f 역함수 하면은 항등함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f 프라임 gx 곱하기 속미분은 1이 되겠죠. 따라서 역함수를 미분하면요. f의 미분 분의 1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g의 미분을 f'의 역수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 미분해서 뒤집으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점이 바뀐다는 거. 여기 x인데 여기는 gx죠. 그렇죠? 점이 바뀐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이게 역함수 미분법의 개념 전부인데 수능에도 맨날 한 문제씩 나오는데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게 이 2번입니다. 자, 이 역함수 미분법을 쌤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역함수를 g라고 할 때 보통 역함수를 못 구하게 나옵니다. g'6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게요. 역함수에서 g'6을 하라는 것은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함수를 다룰 수 없으니까 이거를 원래 함수 f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를 원래 함수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6,3도 대칭시켜서 3,6에서의 기울기를 생각해서 그거를 다시 역수를 취해서 이제 파란색 직선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점이 역함수 미분법할 때 6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6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점도 3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6을 하라고 하잖아. F'6이 아니라 F'3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분하면 2x-2니까 3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4니까 4분의 1 해서 2번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문제 풀면서 이제 한번 무슨 의미인지 계속 생각해 봅시다. 자, 역함수를 미분해서, 그러니까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 그랬죠. 이것은 f 프라임, 무슨 점인지 모르겠는데, k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k가 나왔다는 거는 역함수에 2를 넣어서 k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f에 k 넣어서 2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 대입해보면 k 세제곱 플러스 k는 2가 되고, 여기 1 대입하면 2가 되죠. 그쵸? 소리지법 해도 1이 나오고요. 1이 되므로 이것은 f 프라임 1분의 1과 같은 값이 되죠. 자, 여기서 f 프라임 x는 뭡니까? 3x 제곱 플러스 1이니까 f 프라임 1은 4죠. 그러니까 답은 4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자, 계속 풀어봅시다. 자, 지금 역함수를 루트 2에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f를 미분해서 k분의 1. 루트 2라고 적으면 안 돼요, 절대. 자, 그러면 이거는 역함수에 루트 2를 넣어서 k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f에는 k를 넣으면 루트 2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f에다가 k를 넣으면은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 루트 2가 되니까 k는 1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f 프라임 1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f 미분해 봅시다. f 미분하면 2루트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죠. 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2루트 2가 되겠죠. 아, 쌤이 틀렸어요. 지금 미분을 잘못했죠. 속미분 2x를 안 해줬어요. 2가 약분되면서 1 대입하면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루트 2가 되겠죠. 자, 밑에 생각 넓히기 한번 봅시다. 생각 넓히기도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문제가 느낌이 안 좋죠.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세요. f 인버스, f 역함수 미분 4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f 프라임 분의 1인데 지금은 친절하게도 4에 대응되는 점도 가르쳐줬네요. 그러니까 여기 1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f 미분하기 쉽죠. 이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5죠. 답은 5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된다는 걸 보고 확인하고 문제를 계속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쌤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g 프라임 마이너스 ln 2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f 프라임 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이거 뭐를 쌤이 지금 안 쓴 문자가 a라고 해볼까요? a라고 한번 해보면 이거는 역함수에 마이너스 ln 2 하면 a가 된다는 거니까 f에 a 넣어서 마이너스 ln 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f에다가 a를 넣어봐요. ln sin a를 하면 ln 이게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sin a는 2분의 1이니까 a가 6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f 프라임 6분의 파이 분의 1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f 미분해봐야 되겠네요. f 미분하면 분모에 오고 속미분하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입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 바로 k가 되는 거예요. 그럼 k 제곱하면 3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은 20이 되겠죠. 자, 15번. 15번은 지금 이 극한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정보는 분모 극한값이 0이니까 분자의 극한값도 0이다. 두 번째 정보는 이 전체의 형태가 g'-2니까 이게 바로 b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결국은 g'-2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f'-k분의 1이라고 써보면 k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g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k 나온다는 거니까 f에 k 넣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문제랑 다르게 f에 k를 넣어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답답해요. 시컨트 K 플러스 탄젠트 K가 마이너스 2다? 이거를 풀어서 K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K 구하기 실패. 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마이너스 2와 관련된 조건이 있게 돼 있어요. 다시 문제를 볼까요? 지금 이거는 썼죠?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 조건이 있죠. 자, 저 조건을 다시 한번 봅시다. G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0이 나온다는 것은 F에 0 넣어서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숫자가 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F 프라임 0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F 미분해서 0 넣으면 되겠죠. F 미분해 봅시다. F 미분하면 A분의 1 되고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 그 다음에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그 다음에 아니죠. 이게 분자고 분모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고 요거를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0을 대입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코사인 x 값이 1이니까 이것도 역수해도 1이거든요. 1분의 여기 0 되고 여기 1 돼서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b의 값은 구한 거예요. 자, a의 값은 이제 여기서 a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f에다가 0을 대입하면 a분의 1 하고 뒤에는 시컨트에 0 대입하면 1이고 탄젠트 0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즉 a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고 이거는 2제곱분의 1이니까 a는 2제곱인 거죠. a가 2제곱이에요. b가 1이에요. 곱하면 2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풀어봅시다. 자, 이것도 이런 조건은 왜 있을까요? 그렇죠. K를 알려주기 위한 거겠죠. 차분하게 한번 해보면 G'X, G'X가 아니네요, 지금. 10분의 X 플러스 8 곱하기 속미분 10분의 1을 하면 F 역함수 미분 X가 된대요. 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G'1이란 말이야. 1이 되려면 X에 2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F 역함수의 2.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이거는 이제 역함수의 미분법이 들어가는 거죠. F 역함수 뭐 분의 이건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2에 대응되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G1이라는 것은 F 역함수에는 2가 들어갔는데 이게 0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F에 0 넣으면 2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2에 대응되는 숫자가 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F 미분하면 2x,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여기서 지금 0을 대입한 게 궁금하니까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나와서 절대값 하면 답은 5가 나오겠죠. 자, 5번 봅시다. 지금 뭐 G'1 하면 F' 뭐 분의 1인데 지금 1에 대응되는 숫자는 뭘까요? 이거 1 되는 숫자는 4분의 파이겠죠. 익숙해지면 이렇게 바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F 미분한 거를 따지고 보면 3 탄젠트 제곱 x고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니까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3이랑 요거는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2분의 1인데 역수하니까 2가 돼서 6입니다. 그래서 6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자, 요거는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함수예요. 그럼 각각 미분하면 되겠죠. dy dx는 y 미분하면 1-t분의 1, x 미분하면 1 플러스 t분의 1, 2 대입하면 답 나오겠죠.
1 플러스 2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분의 2분의 1 이렇게 돼서 3분의 1이 됩니다. 자, 16번은 범위를 넘어가는 문제고 26번 풀고 수업 마칩시다. 자, 지금 우리가 오른쪽에 이 극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첫 번째 G3은 F1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G'3은 2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GF1을 하면 G3이 나온다는 거니까 F1이 3이라는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GFX 마이너스 이 G3이라는 거는 GF1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F1이라고 쓰면은 이렇게 식변형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G'F1 곱하기 F'1이 6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F1은 3이라 그랬죠. 이거는 G'3이 되고요. F'1에 대한 정보는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G'3이 2라 그랬죠. 이게 2예요. 이게 3이겠죠. 자, 그래 놓고 지금 F 위에 1에서의 접선 어떻게 구합니까? Y는 F'1 X-1 더하기 F1인데 F'1이 3이고 F1이 역시 또 3이라 그랬으니까 3X 되고요. G의 3에서의 접선은 Y는 G'3 X-3 더하기 G3인데 G'3이 2라고 했으니까 2X-3 더하기 G3은 F1이랑 똑같다 그랬는데 F1은 3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3 이렇게 돼서 2X-3이 되겠죠. 이 둘이의 교점은 X는 마이너스 3이고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니까 둘이를 빼면 답은 6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함수 민법 수업도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